자,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교육학 논술에 관한 사항들을 살펴보고 기출문제까지 쭉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동영상이 전체가 이제 하나로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루할 수 있으니까 좀 잘라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공이 될 텐데요. 일단 앞서서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이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좀 독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논술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런 그 논술의 서술 방식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제 암기한 내용을 적절히 이제 배치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과제가 바로 이제 이 암기가 되고요. 사실은 글을 잘 쓴다거나 어떤 논리적인 어떤 글의 전개라든가 이런 것과는 사실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저는 기출문제 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저는 정말로 이제 단언컨대 기출문제 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가령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내는 어떤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론 시간에 배웠지만 그런 어떤 문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그러니까 구조화하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객관성과 또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객관식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주관식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따라서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양한 어떤 형태의 문제, 그러니까 오답의 매력도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잘 보여주는 문제가 훌륭한 문제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따라서 그런 어떤 패턴을 익히고 어떤 문제들이 주로 나왔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일정 정도 이제 예상하고 예측하고 해서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출문제 풀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식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하지만 가령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전문교과에 있어가지고 그 주관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출문제 풀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 기본적으로 단답형이고 그 단답형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늘여놓은 게 이제 서술식이잖아요. 서술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걸 갖다 100자, 200자씩 그렇게 쓰지 않지 않습니까? 단답형에서 말하자면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설명, 이유, 근거, 이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더 덧붙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 영역에 있어가지고 서술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출문제 풀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어떤 문제들이 주로 나왔고, 그렇죠?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예상을 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 교육학 논술, 교육학의 이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떤 문제를 내든 하등, 불합리하다든가 타당하지 않다라든가 그렇지 않아요. 교육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교육사에서 문제 낼 수 있어요. 교육사에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 지금 교육사라고 하는 것이 서양 교육사가 이제 주가 아닙니까? 근데 한국 교육사 가령 이제 우리한테 있어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뭐 생각되는 것이 가령 성리학 쪽이나 아니면 이제 실학 쪽에 있어서 뭐 실학에 있어가지고 뭐 유영원이라든가 박재가라든가 박지원이라든가 정약용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내용을 갖다가 시험 문제를 낸다? 문제될 게 없어요. 왜? 그냥 통째로 암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기출문제 풀이에 있어가지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교육학 논술에 맞는 글의 전개 방식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전개 방식 그리고 그 안에
글감들을 갖다가 배치하는 방식을 갖다가 익히는 것이, 암기를 하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지, 사실은 기출문제풀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앞서서 교수학습 이론 쪽에서도 배우고 있지만 방법의 방법론을 갖다가 사실은 우리들이 익히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방법의 방법론. 그래서 저도 지금 이 교육학 논술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해 나가면서 바로 방법의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주로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이 교육학 논술 뒤에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10점 이상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다 주고서는 출발하는 문제예요. 시험 방식이 그렇습니다. 10점 이상을 다 주고 있어요. 문제 자체. 우리가 이제 거기 나머지 10점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관건이 돼요. 사실상.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교육학 논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학 논술의 이제 특징입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앞서서 이미 제가 한 2달 전쯤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알므로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임하는 방식, 공부하는 방식이 조금은 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식 가운데서 논술, 논문식이고 그 가운데서 바로 이제 분석적 배점법이에요. 점수라고 하는 게 분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 어떤 문제라고 하는 게 분석이 다 돼 있어요. 시험 문제 자체에. 총괄적 평정법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우리 대입 수시 논술 수시에 대입 수시에 들어가는 논술식 그게 이제 총괄적 평정법이에요. 그렇죠?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짜임새게 갖춰져 있어야 하고 자기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갖다가 확실하게 주장을 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총괄적 평정법이지만 분석적 배점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점수가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분배되어 있는데 그 점수에 맞게끔 요소를 갖다가 배치하는 것이 이 시험에 있어가지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논술을 가장한 극강의 암기력 테스트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내 암기했던 거를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 요소를 분배되어 있는 데에다가 적절하게 써 넣으면 점수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분석적 배점법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알면 시험 문제를 보고서는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이거 2020학년도 이제 시험 문제인데 제일 위에 개괄적인 문제가 제시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주요 의견, 여기 주요 의견,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글자는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제시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배점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제시문에 나온 요 4칸 A, B, C, D 교사에 해당되는 세부적인 문제들이 배점과 함께 A 4점, B 4점, C 4점, D 3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분배가 쭉 돼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게끔 글을 써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의 구성 및 표현 그래가지고 총 5점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에 맞게끔 써라. 자, 요거를 갖다가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볼게요. 배점에. 그래서 첫 번째는 논술의 내용 총 15점이고요. 논술의 구성 및 표현이 총 5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앞에 있는 개괄적인 어떤 문제도 중요하고 제시문도 중요하지만 이 배점에 나와 있는 바로 요 내용을 갖다가 좀 더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이 시험에 있어서. 자, 그래서 문제 형식을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논술 시험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2014학년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2020년까지 14, 15, 16, 17, 18, 19, 20 그렇죠? 7년이네요. 그런데 2014학년도하고 2015학년도는 이제 상하반기에 각각 한 번씩, 그러니까 1년에 2번씩 쳐가지고 모두 해서 9개, 9번의 시험이 치러졌죠. 그래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문제의 형식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 일종의 대본 같은 겁니다. 대본 같은 거. 그래서 주로 이제 선생님의 어떤 메모, 기록. 근데 이제 거기에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일종의 연극 대본 같아요. 영화 대본 같다고요. 아니면 이제 A 교사, B 교사의 어떤 대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시나리오. 첫 번째는 이제 선생님의 이제 개인 기록이에요. 선생님이 이제 어떤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기록한 어떤 글이 제시문으로 이제 제시가 되는데 이제 2014학년도 이제 상반기, 2016학년도, 2019학년도가 이제 이런 선생님의 이제 개인 기록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선생님들 간의 이제 대화예요. 2014학년도 하반기에 그랬고 2018학년도에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선생님 모임의 이제 회의록이에요. 2015학년도 상반기 그렇게 나왔고 2020학년도 이제 문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장 선생님의 이제 특강 2015학년도 이제 하반기에 바로 이제 교장 선생님의 어떤 특강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제시문으로 이제 제시가 됐고 그리고 이제 신문 기사로 2017학년도에 신문 기사 형태의 것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짜여진 어떤 각본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메모가 됐든 일지가 됐든 대화가 됐든 그런 어떤 각본에 기반한 제시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답안 작성이라고 하는 것이 암기의 내용을 갖다가 조립을 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배치하는 것이 답안 작성에 있어가지고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일정 정도 분석을 하셨으면 요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들을 갖다가 이제 한번 영역별로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어떤 문제들이 어떤 파트에서 어떤 영역에서 주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요 세부적으로 나오는 글자는 이제 작으니까 잘 안 보이시겠지만 검게 글자가 이제 나오는지를 갖다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4학년도 상반기부터 2020학년도까지 이제 쭉 각 그 영역별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딱 보일 거예요. 특기할 만한 거, 그렇죠? 교육과정론, 교수 이론, 교수 평가, 교육행정, 하나, 둘, 셋, 넷. 얘가 이제 눈에 띕니다. 그렇죠? 교육행정 같은 경우에는 한 해도 빠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왔고요. 그렇죠? 예. 지금 교육과정론 같은 경우에는 2016학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교수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이 빠진 것처럼 한두 개는 있지만 이렇게 교수 이론, 교육평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게 나오고
제가 지난번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교육학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교육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수 이론과 교육 평가라고 하는 것이 나열이 되고, 그렇죠? 교육 과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육 철학, 교육 사회학의 측면들이 강하게 반영이 되고, 그리고 교수 이론이라고 하는 것,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육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이제 교육 과정론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목표에 부합되느냐, 부합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교육 평가로 실증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육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은 어쨌든 직장이 될 거예요. 신분 자체가 선생님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직장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 있어서의 동기, 그렇죠? 동기부여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도성 이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조직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의 조직인으로서의 조직에 대한 측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행정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교육행정 계속해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을 우리가 이제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육학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시험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구나, 나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중점을 두고, 그렇죠? 시험 준비를 갖다가 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특히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 과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철학, 교육 사회학, 교육 심리학, 그 다음에 이제 교수 이론, 교육 평가까지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통괄하고 있어요. 총괄하고 있어요. 바로 이제 그런 측면들에 이제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바라봐야 되겠죠. 이 시험 문제들을.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측면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인식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험 공부도 하고 거기에 따른 모의, 고사에 대한 준비도 하고, 그러면서 또 예상 문제를 갖다가 추이해보고 유추해보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관련된 어떤 사항들, 지금은 일단 제 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제 주로 이제 네이버 카페 교육학이라고 되어 있는 요 네이버 카페에 올라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것들을 이제 참고를 하시고, 중요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